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백석 시인, 여러분 백석 시인 너무나도 유명해서 잘 알고 계시죠? 1930년대 일제강점기 때 활동한 이 백석 시인이 있는데 그 유명한 작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그 중에서도 여승이라는 한많은 여인의 기구한 삶을 다룬 그런 작품을 가지고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백석 시인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요? 유명한 작품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우리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자, 이분은 굉장히 멋쟁이에요. 백석 시인은 굉장히 멋쟁이고, 그 다음에 모더니즘 시인이죠. 1930년대 활동을 한 모더니즘 시인에 해당되시고요. 그리고 직업이 여러 가지 직업이 있으셨는데, 영생 여자 보통학교에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도 재직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 그 다음에 뭐 측량 서기, 그 다음에 세관 업무에도 종사를 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멋있게 작가로서의 삶을 살으셨는데 해방이 된 다음에 귀국해가지고 신의주에 머물렀다는 소리만 있고 그 이유는 별로 기록된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남겨진 작품을 보면은 진짜 지금 우리가 읽었을 때도 어떤 이런 표현을 시적 허용 표현을 어쩜 이렇게 멋있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감상하게 되는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자, 이 분 작품을 보면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많이 잘 살린 그런 묘사적인 표현, 자,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10분 활용한 그런 단어의 사용, 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자,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 내음새가 났다. 이 가지치, 자, 가지치가 무슨 말일까요? 이거 산나물 냄새를 가지치라고 하거든요. 자,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대요. 이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그리고 여승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승이네. 여승과 불경. 불교적인 색채가 있구나라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쓸쓸한 낯이 있어요. 그리고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한많은 여자. 그쵸? 한스러운 삶. 자, 한많은 삶. 기구한 인생을 가진 그 여승. 자, 여승에 관한 하늘 많이 지니고 있는 여승에 관한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한많은 삶을 살은 여승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요거 시점은 현재 시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쪽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자,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던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대요. 자, 이거는 과거네. 지금 현재 여승이 됐는데 어떤 여인한테 옥수수를 샀어요. 같은 여자예요. 한번 볼게요. 자, 여인은 나 어린 딸 아이를 따르며 나이 어린 이런 말이죠. 나이 어린 이런 말인데,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시적 허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에서만 쓰이는 그런 아름다운 표현, 자, 그거를 문학적인 표현, 그거를 시적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자, 나 어린 딸아리를 따르며 가을밤 같이 차게 울었다. 굉장히 슬픈 한많은 여인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쵸? 여기까지. 굉장히 한스러운 삶을 불행한 삶을 살았구나 라는 거.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섣벌같이 나아간 지압이 기다려 10년이 갔다. 자,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근데 10년 동안 집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가족 생계를 딸하고 같이 그냥 둘이 살았는데 굉장히 힘들게 살았겠죠. 남편은 소식이 없어요. 10년 동안 소식이 없고, 어린 딸은 근데 도라지 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 이거 죽었다는 거죠. 어린 딸의 죽음을 나타내는 거죠. 죽음. 딸의 죽음을 나타내는 거고, 상꽁도 섭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굉장히 뭔가 슬픈 분위기가 느껴지고,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었다. 머리를 자르고 여승이 되려고 그 머리를 자르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굉장히 한스러운 삶, 괴로운 삶, 슬픈 삶을 사는 그 여인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자, 그런 내용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게 한많은 여인의 그 삶을 서사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작품은 서사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서사라는 거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뭐 사건을 진행해 나가는 건데, 뭐 가족이 이별을 했고 남편이 나가서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불교에 귀의해서 여승이 됐다. 그런 한많은 여인의 삶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서사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에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자, 이게 바로 서사적으로 내용을 전개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 백석의 여승은 맨 첫 번째 부분을 보면은 여승이 나오죠? 이거는 시제가 현재고,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한 거예요. 여승이 지금 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 3, 4는 여인을 과거에 여인을 만났던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한 게 아니고 역순행적인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시간적인 구성, 과거, 현재, 미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맨 처음에 현재 시제, 여승이 된 현재 모습부터 그 여자가, 이 화자가 이 여자를 어떻게 만났고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뒤에 묘사가 돼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를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주제를 써보는 게 중요한데, 참고서에 있는 내용 안 보고 여러분이 직접 써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비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 한많은 삶, 한스러운 삶. 자, 그거와 이 비극적인 삶과 연관된 말이면은 다 주제예요. 근데 가족 공동체의 붕괴, 자, 이것까지는 쓰기는 힘들어도 여러분들은 이 시를 읽고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그리고 있구나, 그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쓰면 완벽한 주제이지만 거기까지는 처음 보는 작품, 거기까지는 완벽하게 쓰기는 좀 힘들거든요. 알고 있긴 좀 힘들거든요. 비극적인 분위기, 그런 거를 알고 있었고, 자, 주제를 쓸 때는 어떤 형식이 있는데, 이 주제는 여러분 주제 쓸 때, 자, 주제는 대상에 대한 긍정이라든지 부정,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뭐 어떤 정서라든지 태도, 자, 요런 형식으로 주제를 써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제를 쓰는 형식인데, 대상에 대한 뭐 긍정, 부정, 대상에 대한 어떤 정서, 대상에 대한 태도, 자, 요런 식으로 주제를 이렇게 쓸 수 있으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쓰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참고서 보지 말고 본인이 혼자서 생각해보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참고서에 있는 거 문학작품 외우는 학생들 많은데, 이 작품을 보고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처음 보는 작품이 우리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감상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거는 실제로 기출문제예요. 실제로 모의고사 때 나왔던 문제인데,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좀 감상하는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감상 문제가 나와 있는데, 답은 뻔한 답이어서 내가 선지는 안 적어왔는데, 이런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 보기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게 나오면은 이게 힌트예요, 여러분. 이게 힌트거든요. 자, 여기에 힌트가 다 들어있거든요. 힌트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쪽을 잘 읽어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승은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자, 비극적인 삶, 일제 강점기였어요. 일제의 식민지를 수탈로 농촌 공동체가 몰락하고 가족 공동체가 파괴됐다. 자, 가족 공동체. 남편이 나가서 금강 캐는, 그때 일제 시대 때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금강을 채굴하러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골드러시라고 해가지고 1930년대 골드러시라고 해가지고 농사보다는 금강을 많이 개발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갔는데 10년 동안 집을 안 왔어요. 어린 딸하고 같이 여승이 된 한 여인이 같이 그냥 지내게 됐는데, 자, 이 작품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집을 떠난 지아비. 자, 이 10년이 되도록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남편을 애달프게 기다리면서도 힘든 삶을 살았겠죠. 자, 금전판을 떠돌다가, 그러니까 골드러시라고 해가지고 금강 거길 말을 하는 거예요. 떠돌다가 어린 딸마저 잃고, 어린 딸이 죽었죠.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 여승이 되었어요. 그 기구한 인생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4연 12행의 짧은 구성으로, 자, 밀도 있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의 시상을 시간적인 흐름, 자, 시간적인 흐름에 따르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적인 흐름을 따르지 않고 시간적 순서를 재구성했어요. 자, 요거를 역순행적, 이걸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거든요. 자, 요게는 현재에서 과거. 현재는 여승이 돼가지고 지금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작품에서 그려지고 있고, 1년에서 그려지고 있고, 나머지 뭐 2, 3, 4는 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떻게 여승이 됐는지 그 과정이 그려져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보기, 시험 문제 모의고사 때 보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 보기에 힌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진짜 정독을 하셔야 돼요. 보기를. 자, 백석 여승 작품 감상이 있는데, 자, 여기 화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화자는 관찰자적 입장에서 시적 대상에 대해 묘사하고 자, 서술하고 있다는 거. 관찰자적 입장에서 시적 대상에 대해 묘사하고 서술하고 있어요. 화자. 시적 화자에 대한 내용 잘 나오기 때문에, 자, 요거 정리 잘 해 두시고요. 그 일제강점기 궁핍한 시대 상황 속에 나타난, 자, 가족 공동체가 붕괴가 됐죠. 남편은 나가서 10년 동안 연락이 없고, 그리고 그 여인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비극적인 삶.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나타내고 있죠. 이 시가, 백석의 여승이라는 이 시가.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화자는 여승의 기구한 삶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어요? 어떠한 태도? 굉장히 슬퍼하고 가슴 아픈 태도. 그걸 무슨 태도라고 해요? 굉장히 슬퍼하고 가슴 아픈 태도. 이걸 애상적. 자, 이런 거를 애상적 태도라고 하거든요. 애상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자, 백석 시인, 유명한 시인이시죠. 자, 이 유명한 작품, 여승이라는 작품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그 진짜 서사적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 뭐 가족의 이별, 딸의 죽음, 그 다음에 그리고 딸의 죽음으로써 여승이 됐죠. 한편에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내용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펼쳐 놓은 거. 자, 그렇게 서사적으로 내용을 구성했고 역순행적 구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여인의 기구한 삶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작품을 보든지 어떤 새로운 작품을 보든지 이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면은 우리 모의고사 문제, 수능 문제 푸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는 꼭 사전을 찾아가면서 학습을 해야 되고요. 문학에서 중요한 거는 단어, 의미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단어의 뜻을 모르면은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사전을 찾는 연습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백석의 여승은요, 우리 클래스 10이라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그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